는 앞으로도 천년은 더 기억될 극소수의 위대한 여성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원래 모습은 수줍고 소심하지만 위대한 과학자들조차 발견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화학 원소를 분리해냈습니다. 그녀는 과학에 알려진 다른 어떤 원소와 비교해도 무척 새로운 것, 즉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뿜는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라듐은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암과의 전쟁에 가장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라듐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암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거나 끔찍한 고통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완치되지 않았더라도 환자들의 수명은 여러 해 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차 키리 부인이 될 여성은 파리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너무 가난하고 굶주려서 실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52년 뒤 자신의 삶을 다룬 영화로 한 영화 제작자가 무려 20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2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유일무이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녀는 1903년 물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 처음 노벨상을 받았고 1911년에는 화학 분야에 걸출한 업적으로 2번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조국 폴란드에서 거만하고 부유한 어떤 가문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과학자가 되는 일도 라듐을 발견하는 일도 아예 없어질지 모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19살이었을 때 폴란드에서 한 부유한 가문에 고용되어 10살짜리 어린아이를 돌보며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집의 장남이 성탄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새 가정교사인 마리 퀴리와 함께 춤을 추고 스케이트를 타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태도에 매료되고 반짝거리는 재치와 뛰어난 능력에 기뻐한 그는 이내 사랑에 빠져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거의 혼절할 뻔했고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야, 내 아들이 돈 한 푼 없는 처녀에게 청혼했다고? 지위도 없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천한 여자한테? 그녀는 이 모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모두 접고 파리로 가서 공부하며 평생 과학자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891년 이 젊은 폴란드 숙녀 마냐 스크워도프스카는 파리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수줍고 소심해 친구를 잘 만들지 못했고 너무 학업에만 열중해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부하지 못하는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정교사로 일하며 저축한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4년 동안 살아야 했고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봤자 폴란드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는 아버지가 때때로 보내주는 소액의 루블 화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실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방세, 식비, 의료비, 난방비, 대학에서 써야 하는 용돈 등을 모두 마련하려면 극도로 절약해야 했죠. 그녀가 살던 방에는 창문이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천정에 난 채광창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스, 전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었고 최악으로 난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겨울을 석탄 2포대만으로 나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아주 나빴습니다. 귀중한 석탄을 아끼고자 그녀는 종종 겨울밤에도 난로를 켜지 않았고 무감각한 손가락과 덜덜 떠는 어깨를 애써 다독이며 수학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이면 체온을 보존하려고 수건, 베갯잎, 시트, 여벌의 옷을 몽땅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벌벌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때로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위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 의자가 덜덜 떨리는 몸에 어떻게든 온기를 더해주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요리할 식재료도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설사 있다 해도 귀중한 공부 시간을 빼앗긴다는 느낌 때문에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얼마 남지 않은 빵에 버터를 발라 묽은 차를 곁들여 먹으며 몇 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종종 어질어질하다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져 의식을 잃기도 했죠. 의식이 돌아오면 그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기절했지? 그녀는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 완만한 아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던 중에 기절했고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며칠 동안 체리 몇 개와 무 한 단만 먹었다는 것을 의사에게 실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어떤 다락방에 살던 이 여학생을 너무 안쓰럽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학생은 10년 뒤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학업에 극도로 열중했고 그야말로 지식에 대한 깊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굶주림에 전혀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추위조차 그녀의 내면에 불타오르는 불꽃을 꺼트릴 수가 없었죠. 파리에 도착하고 3년 뒤 마니아 머크도프스카는 그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부류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처럼 과학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었고 이름은 피에르 큐리였습니다. 그는 겨우 35이었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던 날 부부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물건은 2대의 자전거가 전부였습니다. 신혼여행도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 시골 지역을 돌아보는 것에 불과했죠. 여행을 하며 점심엔 빵, 치즈, 과일을 먹었고 밤엔 색이 바랜 벽지에 촛불이 은은하고도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마을 영안에서 잤습니다. 3년 뒤 큐리 부인은 박사학위를 준비했습니다.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완성해야 했죠. 그녀는 최근에 발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것은 우라늄이라 불리는 금속이 광선을 발사하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죠. 위대한 과학적 모험의 시작이자 화학의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파고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큐리 부인은 어떤 물질이 그런 신비한 광선을 발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모든 화학 물질과 수백 가지 광물을 검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강력한 광선이 어떤 미지의 원소 때문에 발사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큐리 부인의 남편 피에르 큐리도 자신이 하던 실험을 그만두고 신비로운 새 원소를 발견하는 그녀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실험한 뒤 큐리 부인과 남편은 과학계에 폭탄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부는 우라늄의 방사선보다 200만 배 더 강력한 방사선을 지닌 금속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금속의 광선은 나무, 돌, 철, 구리를 관통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두꺼운 나판으로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쓴 것처럼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이 몇 세기 동안 믿어온 근본적인 이론이 완전히 전복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적적인 물질을 가르쳐서 라듐이라 명명했습니다. 이전에 라듐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원소는 없었죠. 이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모든 금속과 달라서 냉철한 과학자들은 그런 금속이 존재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순수한 라듐을 보여주면 관찰하고 검사하고 원자량을 알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큐리 부인과 남편은 이후 4년 동안 라듐의 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부부는 0.1g의 라듐을 생산하고자 밤낮 없이 일했는데 양으로 따지면 겨우 작은 완두콩만 한 절반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라듐은 무려 강석 8톤을 끓이고 정제해야만 추출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예전에 의대생들이 해부실로 쓰던 버려진 낡은 창고에서 작업했습니다. 바닥도 없고 지붕에 구멍이 나 있었으며 난로는 낡아서 그리 따뜻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부부는 집 밖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광석과 화학물질을 끓일 때 나오는 매운 연기는 키리 부인의 눈을 따갑게 찔렀고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4년 동안 부부는 그런 형편없는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마침내 피에르는 점점 의욕이 꺾이더니 상황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연구를 중단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단호히 거부했죠. 부부는 0.1g의 라듐이 실제 생산될 때까지 작업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듐을 발견해 키리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여성이 되었죠. 그런 영광과 예우를 받으며 지낸 시절에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게 낡은 창고에서 흙바닥을 밟으며 연구에 매진했던 4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노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추위로 몸을 덜덜 떨었고 피로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나날이었죠. 1902년 키리 부인과 남편은 그들의 업적에서 나오는 큰 돈으로 부자가 될지 아니면 과학 연구의 이타적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라듐은 암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질이 되어 있었죠. 라듐의 수요는 점점 늘었고 키리 부인과 남편 이외에 그 누구도 라듐을 생산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마음만 먹는다면 라듐 추출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라듐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죠. 라듐은 생산하면 곧바로 수익을 낼 것이므로 키리 부부가 상업적인 라듐 제조사를 들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부부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사용료는 부부와 두 딸에게 평생 동안 수익을 보장하고 힘들고 단조로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화 연구를 위한 멋진 연구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리 부인은 자신의 발견에 대해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일대 사건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라듐은 질병 치료에 활용될 겁니다. 환자를 도와야 할 상황에서 그걸로 이득을 보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예수와 같은 이타심으로 엄청난 부와 상대적 빈곤, 그리고 편안한 삶과 봉사하는 삶 사이에서 모두 후자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파파게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